안녕하십니까. 속속닷컴의 연선사입니다. 간지라는 리딩 그랜마, 알지 그랜마의 45분적 영문법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계속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보통 15분 정도로 해서 6강 정도면 90분 정도가 되는 건데 왜 45분 영문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영문법을 제가 접근할 때 45분 영문법을 접근할 때 처음에는 좀 자세하게 90분에서 2배 정도 늘려서 가요. 그 다음에 강의를 어느 정도 듣고 나서 RC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가리키거든요. RC를 가리키고 있다 보면 RC가 Reading Comprehension의 약자입니다. 가리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요. 요거를 거의 까먹거든요. 그때는 제가 리마인딩 시키기 위해서 45분 정도의 이거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맞아 소리 연발하거든요. 그때 써먹기 위해서 만든 게 45분 영문법이에요. 조금 길죠? 그래도 90분밖에 안 됩니다. 영문법 많이 길잖아요. 90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화이팅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치사 쪽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전치사는요, 프리포지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프리포지션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누구나 다 아는 복화에서 얘기했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미사, 접두사, 어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히 풀이라는 것이, 풀이가 무슨 뜻이에요? 압이라는 뜻이죠. 포즈가 무슨 뜻이에요? 자세를 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포즈. 그래서 I를 붙여서 션을 붙여놓은 겁니다. 프리포지션. 알았죠?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전치사입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열나 잘생긴 윤쌤에서 윤쌤을 기준점으로 잡아주고 나서 이 윤쌤 앞에 오는 이라는 뜻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는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치사는요, 딱 세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동사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 명사를 한정하는 것,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동사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는요, go to the school 아시죠? go to the school. go to가 뭐예요? to가 바로 전치사잖아요. 보통 부사라고도 하긴 하는데, 부사와 전치사는 같은 겁니다. 개념 자체가 동사에 붙으면 부사, 명사 앞에 붙으면 전치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go to the 할 때 to가 학교까지라는 의미에서 동사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명사 한정하는 게 from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from where I come from 이러면 come from이 from 다음에 아메리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from where 그러면요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을 where I come from까지 안 하셔도 from where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디서 왔니 할 때 어디로부터 유래됐니라고 유래됐니라는 뜻에서 바로 명사를 한정하는 역할입니다. 그 외에 on이나 at이나 in 같은 것들은요. 동사의 방향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명사를 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의 세 개가 있구나 해서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 첫 번째 동사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to, for, toward, for. 워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예문 하나 제가 해볼게요. 자, 지하철역에 서 있습니다. 강남역에 딱 써 있는데요. 방송이 나옵니다. This train to 사당 is arriving. This train for 사당 is arriving. 비슷했나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전치사만 바꾸잖아요. This train for 사당, this train for 사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to하고 사당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해볼게요. 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일 때 얘가 A고 얘가 B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사람이 A 대화, B 대화. 즉 이게 바로 등장인물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이런 느낌 잡을 수 있다고 일반 동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to 같은 경우는요. to하고 for는 정확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to me, for me 이거 구별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동사의 방향성일 때는요. A가 B까지 간다 할 때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go to the school 그러면 이 친구는 집에서 학교까지 일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데도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for the school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오락실에 우리 때는 오락실에 유행했었거든요. 오락실에 가서 한판 하고 슈퍼마켓에서 뭐 하나 사 먹고 그런 학교로 간다는 얘기예요. 저같이 이제 불량한 학생들 할 때 go for the school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this train to 사당 is arriving 그러면 사당으로 직접 가는 결국에는 교대나 서초나 방배를 들리지 않고 직접 원터치에 가는 열차입니다 소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퍼더 스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퍼더 사당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교대 들려서
방배 들려서 서초 들려서 방배 들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워드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워드라는 자체는 앞으로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워드가 되면요. 투워드 같은 경우는 A 투워드 B가 되면 이렇게 뭔가 옮겨놓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보통 move toward A toward B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 얘는요.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한 중간 정도 이렇게 갔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진행의 의미를 줍니다. 그럼 포워드는 느낌 오셨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가는데 여러 군데 들렸다 가는데 한 요 정도 간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포워드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구나 정도만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그림으로 인식하는 것이 영어로 인식하는 것이 전치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명사 한정의 의미입니다. 명사 한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 명사 한정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of, from, out의 개념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of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one of them 또는 명사 s로 많이 하잖아요. 명사 s. 결국에 무슨 얘기냐?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of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A라는 집합 속에 뭐 예를 들어 별, 뭐 세모, 네모가 있으면요. 얘는 하나를 이렇게 꺼내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of입니다. 그러니까 별 하나를 끌어오는 듯한 느낌이죠. 결국엔 호주머니 속에 동전이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있다면 그 중에 500원짜리 하나 꺼내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종류가 같을까요? 당연히 종류가 틀리겠죠. 종류가 다른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잘 안 써지고 있고요. 종류가 좀 달라요. 알았죠? 종류가 다른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나 이거를 그 중에 하나를 끊어오는 듯한 느낌이다. 꼭 아셨죠? 그 다음에 어부가 연타로 나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타라는 얘기가 어부가 몇 개씩 나왔을 때가 좀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렇게 어부가 나오면 앞에 거를 A라고 표시하시고요. 뒤 거를 B라고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B의 A B의 A 이게 한 80% 정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부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요. 뒤쪽에 거를 B라고 두고 A라고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령 얘가 어부가 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부가 이렇게 어부가 하나 나오고 또 어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 벌써 아시겠죠? 얘가 C고 얘가 D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요. A부터 D까지 출발을 했을 때요. 이 점층성을 갖고 있어서요. 가장 큰 것이 가장 뒤에 옵니다. 예를 들어서 윤쌤이다. 그 다음에 쏙쏙닷컴이다. 제가 지금 관악구에 있거든요. 관악구다.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의 관악구의 쏙쏙닷컴의 윤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별거 아니죠. 어부가 나오면 절대로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얘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의 유닛 단위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프롬은 무슨 느낌일까요? 프롬은요.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제가 보통 프롬을 설명할 때 옆에 있는 친구의 볼을 한번 땡겨보라고요. 볼을 찢으면 큰일 나겠네. 볼을 땡겨보라고 그래요. 그럼 뭐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이 느낌 뭐냐면 종이를 찢어오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종류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분을 찢어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Where I come from일 때도 너는 어떤 국민 속의 하나의 종류 안에서 찢어져 나왔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어부는 종류가 다른 것들에서 하나를 뽑는 듯한 느낌. from은 어떤 일부분을 찢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from입니다. 자, 그 다음에 out은요. out은 딴 말로 해서 저는 왕따란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이거는요. A 집합, B 집합에 있으면요. 요거는요. 서로 왕따 시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아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공간적 개념에서 공간이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테이크 아웃 아시죠? 우리 친구들. 테이크 아웃이라는 게 커피숍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내 공간에서 커피숍 공간에서 네 공간을 옮겨가라 라는 느낌을 테이크 아웃이라는 느낌을 씁니다. 킵 아웃 같은 건 무슨 일? 킵 아웃 같은 경우는 내 공간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공간을 지켜주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경 쓰지 마. out of business라고 하잖아요. 네 문제가 아니잖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by가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by는 뭐뭐의 곁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뭐뭐의 곁에가 거의 90% 이상을 씁니다. by my house, 우리 집 옆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수동태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좀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어떤 벽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친구가 이렇게 발로 뻥 찼어요. 이렇게 딱 찼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지나가는 녀석이 그냥 이렇게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뜨아! 하고 놀라겠죠. 이렇게.
그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에 의해서 박살이 나눴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바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뭐뭐에 의해라는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친구들 필기하셨나요? 필기하신 거를 가지고 몇 번씩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이에요. 자, 거리 한번 정리해보면 어부는 종류가 다른 에이지팝에서 하나를 꺼내오는 듯한 느낌, 프롬은 종류가 같은 거에서 좀 찢어오는 듯한 느낌, 아웃은 왕따의 개념, 바이는 뭐뭐에 의해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자, 어려워지겠는데 이 의미로 주게 되면요, 동사의 방향성과 명사를 한정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전치사료입니다. 결국에는 온과 그 다음에 인과 그 다음에 at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죠. 구별하는 게가 어려운데요. 자, 명사의 한정적 개념과 동사의 한정적 개념을 두 개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측에 있는 개념부터 보시는 게 가장 편해요. 자, 시간과 장소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on이라는 것은 시간이 20% 느낌, 장소가 80% 느낌이에요. 그런데 at은 정확하게 반대적 개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80%, 그 다음에 장소의 개념이 20%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해할 때 on이 나오면은 살짝 지우고 나서 얘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장소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on은 where의 개념이다. at은 시간이 80%의 개념이기 때문에 when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보너스 더 가겠습니다. with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뭐뭐 함께 이런 느낌 많이 잡으시죠. 그런데 얘는요, 조건절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절이란 무슨 얘기냐? if절이라는 얘기거든요. if절은 절로서 쓰는 것이고 얘는 구로서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 with가 나오게 되면 이걸 갖고 있다면, 이거와 함께 한다면 이라는 조건절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목적어라 가정을 하면 A가 B한테 가는 데 있어서 면을 가지고 설명하면 아주 간단해요. 자, on의 개념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딱 어떤 부분이 갔을 때 딱 붙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at도요. 딱 갔을 때 이게 붙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양반 봐라. 그림으로 설명해 준다더니 뭐야 이 사람 이거 완전 웃기네 막 사기꾼 아냐 뭐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갈 수 있어요. 딱 붙었을 때 그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on은요 정지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at은 딱 동작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야? 예문을 들어보면 this book is on the table 그러면요. is가 현재 있다, 현재 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책은 현재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on the desk. 책상 위에 가만히 놓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바로 on입니다. 느낌 잡으셨죠? 그 다음에 아까 look at me 그러잖아요. look at me 그러면 사람이 look이라는 게 두리번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농담도 합니다. at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쓰시면 아주 편하거든요. 외국에 딱 갔어요. 아이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may I pay와 와서 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얘기를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I am looking at 아니면 I am looking for 그러면 looking at 쓰면 큰일 나겠네요. I just looking for 그러면요 나는 단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점원이 알아서 갑니다. 다시 뭐라고 I am looking for I am looking for I am just looking for 오케이? 꼭 그렇게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in이라는 느낌은 뭐냐면요 한 15% 정도를 파고든다는 느낌이에요. 파고로 들었을 때 느낌이죠. 이렇게 파고 들었을 때 느낌이 약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예를 들어서 어떤 감자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막 파르고 들었을 때 느낌을 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my sister is in the room 그러면 방이라는 공간 속에 방이라는 A라는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in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에린 머피라는 그 혹시 코미디언 아세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덩키 혹시 아시나요? 덩키 맞습니다. 슈렉에 보면요 덩키와 슈렉이 나오죠. 슈렉의 성우 역할인 게 에린 머피고요. 그 다음에 덩키를 했던 사람이 윌 스미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헐리우드에 이제 여행을 갔더랍니다. 근데 어떤 호텔에서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에린 머피가 경호원을 진짜 흑인들이 등발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등치가. 그래서 막 5명이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특이에 막 흔들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와, 연예인이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계속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탁 서는데 괜히 막 마음이 쫄리더라는 거예요. 흑인이고 막 뒤집고 막 우락부락 생겼잖아요. 물론 잘생긴 친구도 있겠지만. 근데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고 딱 탔대요. 탔는데 이 사람이 딱 막 이렇게 흔들어잖아요. 자기를 탁 쳐다봐요. 옆에가 쳐다보면서 Hey you hit the ball! Hey you hit the ball! 또 그러더래요. 그럼 막 한국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Hey 야 hit 때려 5 5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5대 막 때렸다는 게 실제 의미는 뭐냐면요. 히트 5는 5층 눌러주세요. 정중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프리스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우디오 뭐 캐니언 뭐 이런 걸 쓸 수 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걔네도 말을 짧게 하자. 헤이요 히트 5 5층 눌러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농담을 했는데 재미는 없어졌나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사실은요 앞에서 얘기한 상 재미인데 재미가 없은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에요. Hey you hit the 5 on your head. Hey you hit the 5 in your head. Hey you hit the 5 in your head.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앞에 문장 같은 경우는 on your head 진짜 머리 5대 때리라는 소리예요. 그럼 on your head 같은 경우는 정지해야 된다는 느낌이니까 거의 쓰다듬듯이 하는 거겠죠. 그러면 in your head는 뭐예요? 딱 멈추는 그 순간이니까 빡빡빡 때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야, 그러면 in your head 같은 경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 송곳 같은 거 머리를 팍팍팍 찍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전치사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거 외우지 마시고요. 그림으로만 생각해 주고 몇 번씩 제가 실제 독해 수업에서 연습을 시켜드리면요. 우리 친구들 금방금방 다 알더라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수업 듣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강의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자, 그 빈칸 넣기요. 특히 수능과 탭스 쪽에서 빈칸 넣기가 완전 껌이더라는 거예요. 껌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만든 방식이 사실은 등급이 낮은 친구들도 희한할 정도로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도 저희 학생들은 이상할 만큼 업보하고 빈칸은 잘 맞춥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빈칸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